예, 취소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틀린 것을 적혀놓는데 우리 취소 이 문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볍게 이 취소에 대해서 한번 취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을이 강박을 한 겁니다. 갑한테.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예, 취소권자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취소권 행사 효과로서 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죠? 지금 이 취소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의 특성을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취소는 취소권 행사를 하기 전에는 유효하죠.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취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 상태예요. 하지만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취소는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즉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취소는 무효와 비교해서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효를 이제 쭉 배웠잖아요. 무효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취소는 사유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사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할 수가 있죠. 크게 보면 의사표시 파트, 그 다음에 제한 능력.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네 가지인데 아시겠죠? 이 사유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특정된 것처럼 취소권자도 특정이 돼요. 이 사유를 보면 이 취소권자가 왜 특정되는지 알죠? 아,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사유가 제한 능력,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그 당사자. 그래서 취소권자는 뭐라고 했죠? 이 당사자, 이 사유에 있어서의 당사자죠. 이 당사자 플러스 어떻게 되죠? 대리인,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죠. 승계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법정 대리인 원칙적으로요. 왜냐면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취소권이 발생을 하지 그 대리인한테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대리 파트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법정 대리인, 즉 만약에 이 미성년자였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미성년자도 되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취소권자가 특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취소권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이것도 두죠. 뭐라고 두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취소는 법정 추인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이 무효행위 추인도 나오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도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또 배운 거 있죠. 무권 대리의 추인도 나오죠. 크게 보면 이게 추인이 세 가지인데 우리 이제 무권 대리 추인은 좀 잃어버리고 이 두 개를 보자고요. 그러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이 법정 추인 제도가 없어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만 법정 추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만 법정 추인 제도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법정 추인이 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틀렸죠?
원칙적으로 이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동의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만은 법정 대리인이 알아서 취소권을 행사했어요. 그래도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권 행사한 걸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이. 그래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능력자가요. 제한능력자가 동의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2번 봅시다. 취소권, 이 방금 봤죠?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죠?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부터 추인할 수가 있겠죠.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지 추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3년 내, 법률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맞네요? 이거 지금 답이 벌써 나왔네요. 1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봅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취소는 소급효가 있죠? 그죠? 왜냐면 이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를 했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변하는데 취소 당시 소급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다. 맞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행위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는데 그 미성년자가 그러면 취소의 효과로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반응에 있으면 반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을 받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내가 다 탕진해버렸어. 현존이익이 없어. 그런 상황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입증을 못하면 원칙적으로 다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다. 이것도 법조문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법조문이 제 생각에는 한 30%? 그 다음에 판례가 한 50%? 이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5번 봅시다.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맞죠?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니까. 왜냐면 추인 자체가 뭐죠? 취소권의 포기라고 했습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추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그냥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죠? 추인권의 어떤 이 기간을, 취소권의 기간을 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이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추인을 배우잖아요. 법정 추인. 취소권은 그냥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취소는 추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얘는 그냥 딱 봐요.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추인이 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죠. 법정 추인의 것은. 그죠?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인의 요건을 한번 보자고요. 추인의 요건. 뭐죠?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죠. 취소 원인이 당연히 종료해야지 추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죠? 그 사유를, 이게 취소권이 가능한 행위다.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행위다 하는 것, 사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그 다음에
추인의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추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시겠죠? 근데 법정 추인은 원인이 종료하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이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추인에서는요. 법정 추인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법정 추인은 6가지 사유가 있죠. 이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하고 또 뭐가 있죠? 법정 추인에서는 이의를 보류하면 안 돼요. 이 사유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나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보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정 추인도 하나, 둘, 세 가지죠. 이 추인의 2번, 3번이 요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가, 새로운 요건이 두 개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법정 추인을 지금 설명하는데 요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 자체가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사유 6가지 사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설명했던 건데 이경 보양집 해서 이걸 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가 뭐라고 했죠? 이가 이행입니다. 이행. 그 다음에 또 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행 청구예요. 이행 청구. 이행이 아니라 경은 경계라고 했습니다. 경계. 보는 담보죠. 담보. 담보. 양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지. 양도입니다. 양도. 집은 뭐죠? 강제집행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집행.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것은 조금 있다 보면 이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애들, 얘네들만 편면적 사유라고 했죠. 편면적 사유. 즉 편면적 사유라는 것은 이 취소권자가 행한 행위만 이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했던 행위는 그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행 청구와 양도만.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2번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틀렸죠? 취소 원인이 종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존재를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나오죠.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취소권의 법정 형성권이죠. 형성권이 뭐라고 했죠? 법률 관계가 딱 형성이 바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로.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바로 그 법률 행위가 소급적으로 이렇게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효과로서.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는 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아시겠죠? 5번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맞습니다.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도 특정이 돼 있지만 상대방도 딱 특정이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법조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왜 취소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나오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무효가 먼저인데, 취소랑 무효랑 약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취소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취소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취소 파트에서 문제를 실은 거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뭐 이것은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게 아니네요. 봅시다. 차고, 취소죠, 취소. 이런 경우에는 뭐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라, 차고, 취소. 이렇게 취자만 쓰면 돼요, 취자만. 그 다음에 기망행위. 취소. 또 대리인의 사기. 또 이것도 취소죠.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거 뭐죠?
103조 우리가 배웠잖아요. 103조. 103조 위반.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반사회 질서적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103조 위반으로. 그래서 이것은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 그리고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의 의미. 그러니까 동기 착오 중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게 표시한 착오 같은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쉽네요.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됐네요.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번에 틀린 것.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행위, 이렇게 취소권 행사 말고 나머지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취소권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봅시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상태가 있더라도 추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가 있어요. 그 제한 능력자 상태예요. 그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추인하는 게 방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 내 뭐 자식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했는데 그래. 내가 그거 그냥 추인할게. 내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소멸된 후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답 나왔습니다. 4번 봅시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불리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 그러면 이게 법정 추인 물어본 거죠. 법정 추인 중에서 이행. 첫 번째, 1번이잖아요. 이의경할 때 이자. 그래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때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죠.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해야죠. 하지만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이것도 간단한 문제네요. 취소 원인은 법률행위는 취소 원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효라고 했죠. 그죠? 이것은 아니네요. 그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불법 조건이 붙었답니다. 그러면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했죠. 무효.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 나옵니다. 사기. 취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5번 봅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나오네요. 무슨 얘기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이제 기본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만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서에서는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체결 이후에 불능인 것을, 그러니까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적물이 그냥 불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계약을 맺었는데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능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불능이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 불능을 나눠요. 그래서 불능이 체결 후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전이면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후발적 불능의 대표 뭐가 있죠? 여기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의 어떤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걸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 부담도 우리 시험 범위고 그렇죠? 그죠?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이렇게 불타 없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 그 대가 위험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위험 부담입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약 파트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여기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전부 불능이냐,
또 일부 불능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전부 불능이라면 이걸 이제 5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린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때는 535조가 적용이 돼가지고 535조에 그 요건들이 나오는데 그 요건이 적용된다면 실내이익을 물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무효 취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무효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원이 있는 것은 4번이겠죠. 4번. 네. 볼까요? 그래서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법률 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 또 옳은 것입니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한다. 꼭 마치 맞는 것 같죠? 이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원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 봅시다.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 아니죠.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있음을 안 것도 아니고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3번 봅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다른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이거 틀렸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설령 또 악이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조금 보호를 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만 효력. 이거 틀렸죠? 미성년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죠? 법정 추인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법정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을 때, 즉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같은 얘기죠.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 하니까. 그리고 취소권자 이행 청구, 이 두 번째잖아요. 이의경 할 때 두 번째, 이행 청구 두 번째인데 이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행사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뭐 이행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추인이 된 것은 이상하잖아요. 취소권자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이행 청구는 편면적 사유죠. 근데 취소권자가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입니다. 이번에 아닌 것이니까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은 이것도 쉽네요. 통정허위 표시,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배웠는데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무효. 이것은 그냥 추인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추인할 수, 무효도 추인할 수 있죠. 무효행위도 추인 가능하죠.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죠. 됩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무권 대리인의 추인, 이것도 가능하죠. 추인의 삼총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미성년자가 동의나 허락 없이 매도했대요. 제한 능력자의 해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있겠죠. 5번 봅시다. 그럼 5번이 답인데,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이것도 무효니까 무효의 추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요건을 한번 볼까요?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무효 원인이
이것도 종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무효란 것을 알고서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랑 1번, 2번은 같네요. 3번에서 뭐죠? 이 새로운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돼요. 유효. 근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03조 104조 이것처럼 강행법규 위반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강행법규 위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5번입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었겠네요. 이런 것은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법정 추인이 인정되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냥 그 문제죠.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이의경이라는 배우가, 예? 보양집 써놓으면 훨씬 쉽겠죠. 문제 푸는데. 이건 또 아닌 것 하니까 아닌 것 엑스포 시작하고 싶자.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을 했답니다. 이행. 첫 번째죠. 이거죠, 이거 되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담보를 그죠?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거 되는 거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답니다. 이게 이제 편면적인 건데, 이 가운데가 이 양이 편면적인 건데,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해. 상대방이 한 것은 의미 없죠. 이 가운데 것은 취소권자가 해야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4번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이거 양도에 걸리는데, 이건 누가 했죠? 지금 현재 취소할 수 있는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했죠.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취소권자가 했으니까 편면적 사유지만.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계약을, 경이죠? 경계계약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5번이겠네요.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번이겠네요. 10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이게 무슨 얘기죠? 무효행위에 추인이죠. 이게 추인. 그러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나요?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소급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답 바로 1번 나왔네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죠? 맞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맞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무효행위 추인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정확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표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게 뭐라고 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효과가 무권대리의 추인의 효과를 받는다고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그렇죠? 미치죠. 왜냐면 무권대리의 추인처럼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야 하여야 그러겠다. 그렇죠? 무효원의 추인이든 취소원의 추인이든 다 그 원이 소멸을 해야지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